누벨바그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프랑스와 트리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원하는가?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쳐라.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영화라는 예술을 통해 메시지를 찾는 사람들을 저격한 워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도 트리포의 이 문장에 꽤 동의하는 편입니다. 메시지는 르포나 교훈이 중요한 글 혹은 매체에서 찾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요. 만약 영화에서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메시지가 선명하면 무조건 후진 영화인가? 저는 그 역시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장르적 색채가 강한 영화라고 해도 결국 어느 정도는 창작자의 의식, 세상을 바라보는 관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본인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메시지라고 부를 만한 무엇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지가 진하면서 좋은 영화도 존재하는 것이죠. 12월 3일 개봉 예정인 영화 허들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의도가 분명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자막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다 블라블라. 영화가 종료된 뒤에도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 아동 청년 지원법에 대한 워딩이 나오죠. 그러니까 허들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 밀착해 있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꽤 분명한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이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처럼 가족돌봄 청년 문제에 대해 무지한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힘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그만큼 영화가 촘촘하고 밀도 있는 서사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학적 측면도 꽤 우수하고요. 무튼 허들은 제목 그대로 허들이 중요한 영화입니다. 극중 허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고등학생인 서연이 군청에 들어가기 위해 몰두하는 운동이 허들이고요. 그녀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파도들은 비유적 의미의 허들이겠죠. 내 인생에는 넘어야 될 허들이 왜 이렇게 많냐 라는 표현 속 바로 그 허들 말이죠. 영화에는 이러한 두 허들이 병렬로 전개되며 그 궤적이 동일한 양태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육상 종목으로서의 허들과 고난이라는 이름의 허들이 유사한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서연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허들 운동 역시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고 허들 100m 결승 출전 선수들은 출발선 뒤로 모이세요. 가자. 아빠. 여보세요? 여기 박예병원 응급실인데요. 최문석 씨 따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지금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오셨거든요. 차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요. 여보세요? 기영쌤, 에? 잠시 이쪽으로 와볼래요? 이외에도 영화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의적 요소들이 있는데요. 작품을 조금 먼저 만난 관객이 일로서 이런 부분이 인상 깊더라 하는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들 끝장 프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그거 제가 쓸게요. 미성년자는 서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조건이 안 되시니까 나중에 조금 더 힘들어지셔서 조건이 되시면 허들의 리얼리티가 상당히 날카롭다고 생각한 지점 중 하나는 빈자와 극빈자를 나누고 있는 설정입니다. 영화에는 라이벌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서 함께 운동을 하는 두 소녀 서연과 민정이 있습니다. 둘 모두 팍팍한 삶 속에서 의지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작가는 그들을 불우한 친구들 이런 식으로 한 카테고리로 묶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든 정도를 분명히 구분짓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지만 집도 있고 은행을 통해 인컴을 낼 수 있는 대형 화물차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서연은 빈층, 부모님이 안 계셔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는 민정은 극빈층으로 구분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빈자와 극빈자로 나누는 것이 그리고 그중 극빈자가 아닌 빈자에게 주목을 하는 것이 허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회색지대 혹은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화가 명확한 인폼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민정은 군청과 복지재단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야, 김민주. 배경까지 다 나오게 찍어야지. 누나만 나오게 찍으면 어떡해. 난 누나만 나오면 돼.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자, 군수님 중심으로 조금만 더 우리 촘촘하게 모여볼까요? 자, 하나, 둘, 조금만 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와, 100만 원 네, 좋아요. 지금 개부럽네. 너무 좋습니다. 존나 불쌍해서 받는 건데 뭐가 부럽냐? 불쌍하게 씨발 못 뽑아. 돈 없다면서 죄다 신상 셀빙이네. 그러네. 자, 이제 찍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학생들 저기 위에 옷 좀 벗을게요. 백과장 뭐 하는 거예요? 아예 저 학생들 옷 로고가 좀 잘 보여서 잠깐이 됩니다. 알겠어, 빨리 하세요. 자, 빨리 좀 벗을게요. 예? 사진 찍을 때만. 네. 저 아저씨 내 얘기 들었나 봐. 네, 그러고요. 반면에 서현은 그렇지 못하죠. 사회적,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아주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계 바로 위에 놓인 그녀의 환경 때문인데요. 지원이 없다 보니 삶의 균열이 하나만 가기 시작하면 점점 극빈자가 되어버립니다. 영화에는 그것을 저격하는 아이러니한 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재난지원금 신청이요? 이거 작성해 오세요. 네. 조건이 안 되시는데요? 네? 우선 소득 조건이 안 되세요. 작성하신 거대로면 아버님 이름으로 덤프트럭이 한 대 있으시고 보증금이랑 예금도 조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이러면 다른 지원들도 받기 힘드실 거예요. 대부분 이런 지원이 소득이랑 재산 조건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으신 편인데. 괜찮다뇨?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진짜 힘드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아무튼 지금은 조건이 안 되시니까 나중에 조금 더 힘들어지셔서 조건이 되시면 그때 오세요. 만약 서현이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녀가 묻고 따져야 될 곳은 자신을 코너로 몰아가는 세상 속 여러 요소들이겠죠. 아마도 그 대상은 부조리한 정부 기관, 어른들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결국 서현과 척을 지게 되는 것은 가장 친하고 서로의 삶을 공감해주던 친구 민정입니다. 민정아.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이러지 마. 넌 그만두려고 했잖아. 이거 말고도 방법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포기한 거잖아. 난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포기해줘. 나 너만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포기해?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하냐고. 난 포기 못해. 네가 잘해서가 아니잖아. 네가 나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불쌍해서잖아. 나도 알아. 내 실력이 아니라 불쌍해서 뽑혔다는 거. 나도 족같아.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너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내가 이겼대. 내 가난이 이겼대. 내가 너보다 더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잖아.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무심하게 조여오던 많은 것들이 어떤 상황이 도래하자 결국 그 계층 간의 붕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허들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결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생충에서도 결국 지하실에 사는 극빈자가 칼을 지른 것은 반지하에 사는 빈자였으니까요. 이렇게 허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품은 사회 문제에 대한 서슬퍼런 날이 서 있는 작품인 것이고요. 그것이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든다거나 감성팔이를 해서 관객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라는 지점은 전혀 없고요. 상황에 공감이 가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가족 돌봄 청년 문제에 대한 진한 각인을 남기는 작품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오세요. 사람들이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 마라톤 말고 개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허들의 내적인 부분은 챕터 1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챕터 2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꽤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 허들과 같이 규모가 다소 작은 독립영화도 매년 몇 편씩은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저만의 개인적인 방식으로 영화에 대한 인상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극중 예상치 못한 배우들의 등장입니다. 공무원 역할의 배우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찬실이가 복도 많지라든지 정지영 감독의 소년들이라든지 등등 여러 영화, 드라마에서 크고 작은 역할로 활약하는 배우죠. 유명한 스타는 아니지만 분명히 눈에 익은 배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연의 외삼촌으로 등장하는 양흥주 배우도 개인적으로 남매의 여름밤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이 배우인데요. 너희들이 공짜로 학교를 다니는 것도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것도 다 복지제도야. 그럼 이런 복지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대략 2000년 전부터 있었어.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의창, 조선시대 환곡제 같이 어려운 백성들을 구휼하는 제도들이 쭉 이어져 왔다고. 그러면 이런 게 왜 만들어졌을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자, 다음 장 펴보자. 단순히 이런 익숙한 배우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흥미롭다기보다는 이런 작은 영화에 이렇게 작은 역할로 저런 성굵은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지점이 흥미로운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알 수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추측컨대 그들 모두 허들이라는 영화의 가치를 공감했기에 출연을 결심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허들은 이 작품을 꼭 살리기 원하는 업계 종사자들이 존재하는 영화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제 추정일 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스레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물론 유명 배우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별로인 독립영화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무튼 허들은 제 기준 관람을 추천드릴 만한 작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영화는 12월 3일 개봉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